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이에요. 여기 올라오는 사연 덕분에 하루에 한 번씩 울다 웃기도 합니다. 전 26살이란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친정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이 사람이 좋았는지 반대를 이기고 결혼을 했죠. 친정 엄마도 아빠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던지라 남편이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길길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엄마야 워낙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 엄마를 끈질기게 설득하였죠. 결국 엄마는 허락해 주셨어요. 얼굴만 번지르르 해서 평생 너 고생시킬 게 뻔해. 뭐가 좋다고 이렇게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는 앞이 훤히 보이는데. 아니야.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잘 사는 모습 보여줄게. 그러니까 엄마는 나만 믿어요. 난 내 선택에 후회하지 않을 거야. 사는 건 네가 사니까 엄마가 더 이상 말리진 않겠지만 엄마 사는 것 좀 봐라. 난 너 아니었으면 벌써 헤어졌어. 네 아빠랑. 난 안 그런다니까. 엄마가 잘 봐줘. 나 진짜 잘 살 거야. 돈은 많이 없어도 날 그렇게 끔찍이 위해주니까 괜찮아. 결국 결혼을 했어요.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다정했던 남편은 절 금이야 오기야 해주었죠. 하지만 단점이라면 남편의 일은 고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일이 고정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씀씀이는 매우 컸죠. 처음엔 결혼했으니 이제 정신을 차리겠지라고 생각하였지만 성실하게 살겠다던 남편은 결국 직장을 나가지 않는 날이 비일비재하였어요. 연애 때는 그래도 고정적으로 회사원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남편은 결혼 즉시 사업을 하고 싶다며 일을 그만두기 시작했죠. 하지만 자본금이 많이 없던 남편은 항상 일을 하다 말다 하더라고요. 조금 속상한 부분이었죠. 언제까지 집에서 놀겠다는 거야?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내 월급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야. 아,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걱정 마. 너 나 못 믿어? 지금 잠깐은 쉬고 있지만 돈은 앞으로 벌면 그만이야. 이렇게 세상이 넓은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하나가 없겠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일단은 좀 지켜봐줘. 알겠지? 너 안 굶겨. 그래도 걱정이 되지. 당장 자본금이 부족하면 차라리 회사에서 일을 좀 하다가 다시 사업 구상을 해보는 게 어때? 그렇게 하던 평생 개미 생활 못 벗어나지. 난 큰 돈 만질 거야. 난 회사원 체질이 아니거든. 누구 밑에서 일 못하겠다 정말. 늘 제가 심각하게 얘기할 때마다 남편은 괜찮다, 지켜봐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였어요. 사실 좀 답답했죠. 딱 봤을 때 절 아껴주고 제 걱정을 덜어주려고 하는 신용은 있었지만 막상 일을 열심히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엄마가 뜯어말리는 결혼을 하여서 친정 가서 하소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제 결정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니까요. 정말 인정하기 싫었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었기에 오히려 더 감싸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 단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으니까 남편은 생활력이 조금은 부족한 단점이구나 했죠. 여기 반찬 좀 가져왔어. 아니, 김서방은 아직도 일 안 나가는 거야?
너희 생활은 되니? 취직도 안 하고 어딜 돌아다녀? 아, 지금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 아니야. 그래도 그 전에 많이 모아놔서 괜찮아. 더 나은 회사를 찾으려고 준비 중인 거지. 내가 뭘 했어? 딱 봐도 게으르게 생겼잖아. 엄마는 얼굴만 보고도 안다. 이래서 엄마가 말렸던 거야. 아휴, 속상해. 아니야. 엄마, 내가 행복하다는데 엄마가 왜 그래 진짜. 나 괜찮다니까. 능력은 없다가도 생기는 거고 나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그게 최고지. 안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 마. 반찬 이거 맛있겠다. 고마워. 잘 먹을게. 엄마, 커피 마실래? 그래, 커피 좋지. 혹시라도 힘들면 엄마한테 털어놔야 해. 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평생 네 아빠 때문에 고생해서 너 얼굴만 봐도 다 알아. 알겠지? 엄마는 네가 힘들게 사는 거 정말 싫다. 그러니까 속상한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엄마한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였지만 사실 죄송하기도 했어요. 엄마도 더 이상 말은 안 하셨지만 참 저를 안타깝게 보셨거든요. 그런 세월이 지났고 전 아이를 낳았어요. 아빠 닮아 잘생긴 아들이었죠.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릴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의 낌새가 이상했죠. 매일 받지 않는 전화, 간간히 외박하는 모습, 처음엔 능력만 없는 줄 알았더니 점점 가정에도 소홀히 하는 남편이었어요. 아이를 낳고 정말 결혼 생활이 현실이 되자 싸움이 잦아졌어요. 둘이 살 땐 그래도 괜찮았지만 아이가 생기니 들어가는 돈도 많아지고 제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도 많아지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승호 태어났는데 자기도 뭘 해야 할 거 아니야. 매번 일용직, 다니던 회사는 왜 그만둬가지고. 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자꾸 스트레스 줄래? 그러다 하던 일도 안 되겠다. 집에서 이렇게 자꾸 스트레스 주니까 내가 안 풀리는 거 아니야? 안 그래? 남들은 집에서 오히려 지원해 준다는데 네가 날 위해 하는 게 뭐가 있냐? 내가 안 되는 것도 다 너 때문이야. 아, 기가 막혀. 나 여태까지 승호 가지고도 지금까지 이랬어. 알아? 출산하고 14일 쉬고 바로 복직했다고. 그런 나한테 당신이 할 말이 그거야? 나랑 승호 보기 미안하지도 않아? 남편이면, 아니 아빠면 적어도 책임감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누군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너랑 결혼하고 내 인생이 꺾인 것 같아. 알아? 아유, 그만하자. 지겹다 진짜. 남편에게 제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전 그런 남편을 거의 포기하게 되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에게 그래도 한부모 가정은 만들어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버티고 버텼죠. 남편이 안 들어오는 날도 잦았지만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허한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아이를 잘 키워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을 때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죠. 뼈 빠지게 이 가정을 위해 애쓴 결과가 이혼 통보였어요. 전 너무 어이도 없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여태껏 참은 게 누군데 이혼을 통보하다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 애도 초등학교 들어갔잖아. 정리하자. 새 출발하고 싶어서 그래. 어차피 너도 내가 없는 게 낫잖아. 아빠 노릇도 못하고 남편 노릇도 못하는데.
그냥 너도 깔끔히 새 출발해, 어?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가자. 나 이렇게 너한테 상처 주는 거 싫다. 뭐? 이혼? 당신이 뭘 했다고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네가 뭔데 나한테 이혼을 요구하냐고? 결혼해서 너 가장 노릇 제대로 한 적 있어? 뻑하면 늦게 들어오고 뻑하면 외박해. 왜? 여자 생겼나 보지? 이렇게 이혼을 요구하는 거 보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더러운 꼴 보지 말고 이혼해줘. 안 그러면 소송할 수밖에 없어. 너랑 사는 거 솔직히 지겨워. 뭐? 소송? 진짜 미친 인간이구나. 소송이라니. 너 승호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남편은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을 시 소송을 건다고 했어요. 정말 허망했습니다. 어렸을 적 아빠와 엄마의 지긋지긋한 싸움에 전 늘 아빠가 없었죠. 그런 아빠의 부재 속에 살아가다 보니 아이에게는 꼭 아빠가 있어야 한다는 마인드가 강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만은 아빠 없는 자식 만들어주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습을 보자고 제가 달려온 것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때의 분노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제가 밤새 울고 있을 때 아이가 제 우는 모습을 보고 많이 달래주더라고요. 아이만이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엄마, 왜 울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서 그래? 울지 마. 엄마가 울면 어떡해. 그럼 나도 마음이 아프잖아. 응? 아니야. 우리 승호 때문에는 절대 안 울지. 승호가 엄마만의 기쁨인데? 엄마 안 우니까 걱정 마. 우리 승호 얼른 자야지. 엄마도 얼른 자. 그만 슬퍼하고. 엄마가 슬퍼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 엄마 옆엔 내가 있어. 알겠지? 철없는 부모 밑에서 어쩜 저런 아들이 나왔는지 더욱더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전 아들한테 위로를 받은 나날이었어요. 그리고 아들 앞에서 슬픈 모습을 티낼 수 없어 애써 참았어요. 그리고 전 아들을 위해 남편과 이혼을 절대 못한다고 생각했죠. 나 이혼 못해. 아니, 우리 승호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내가 당신한테 뭐 못한 거 없잖아. 안 그래? 그냥 이제 너랑 살기 싫다고. 승호고 나발이고 다 네가 키워. 난 내 삶 찾고 싶어서 그래. 그냥 나 놔줘라. 어?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혼하겠다는 의지가 가득 차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자 저희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혼을 종용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친정 엄마도 마음이 많이 아파하셨고요. 전 그 얘기를 듣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혼을 하기 위해 저희 엄마한테까지 가서 이혼을 종용하는 악마였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영미 좀 말려주세요. 이혼하고 싶어요. 저희 사이에 감정은 다 끝났고요. 영미가 도통 이혼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쁜 놈. 우리 딸 데려다가 평생 고생만 시키더니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고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 어쩔 수 없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구말리인데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미 좀 설득해 주세요.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우리 영미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꼴 내가 절대 못 잊어. 이 나쁜 새끼.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러니까 이혼하라고 설득 좀 하라고요. 저도 지겨워요. 제가 어디 여기 와서 이러고 싶겠어요? 그래도 한때는 장모님인데?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감히 네가 이혼을 종용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천벌받은 놈 같으니라고. 어차피 장모님도 장인어른 안 계셨는데도 잘 살았잖아요. 승우 엄마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좀 하게 해줘요. 네? 남편은 엄마에게도 막말을 서슴지 않으며 무조건 이혼을 종용하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엄마의 마음이 다 헤아려지진 않아요. 엄마도 매우 분노하셨죠. 하지만 이미 이혼을 하겠다는 남편을 막을 순 없었어요. 전 시댁을 찾아가 제발 남편을 설득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시댁에서도 남편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저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했고요. 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하나밖에 없는 손자의 할머니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래도 본인 아들을 위해 저를 대차게 대하더라고요. 정말 속상한 나날들이었어요. 어머님이 제발 말려주세요. 승우 이렇게 한부모 가정으로 만들 순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그걸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애비 마음 제대로 못 잡아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이혼하면 된다는 거니? 나도 걔 못 말려. 어머니, 승우를 봐서라도요. 지금 잠깐 마음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뿐인 어머님 손자 그렇게 내팽개치실 거예요? 아유, 몰라. 내리 사랑이라고. 솔직히 내 아들이 더 중요하지. 그깟 손자가 더 중요하겠니? 네가 마음 못 잡은 걸 누굴 탓해? 애비가 오죽하면 이혼하자고 했겠니? 네가 얼마나 미련하게 굴었으면 정이 탈탈 털려 이혼을 하자고 하겠어? 남자 떠난 마음 못 잡는다. 그러니까 그냥 깔끔히 이혼해 줘라. 뭐 너희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해. 나 찾아오지 마라, 더 이상. 승우 아빠, 여자 있죠? 어머님도 아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적이 없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요? 어머님, 승우를 봐서라도. 그러게, 네가 잘했어야지. 남자 바람 그거 못 말린다. 그냥 네가 포기해. 그리고 너도 문제가 있는 거야. 서방 그럴 동안 뭐 했니? 어머님, 그게 같은 여자로서 할 말인가요? 막말로 제가 이혼 안 해주면 유책 배우자는 절대 이혼 소송 못 해요. 알아요? 그럼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 이게 어디서 협박을 해? 난 우리 아들이 제일 소중해. 알겠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매몰차셨어요. 전 남편을 설득해보려 애를 썼지만 남편은 절대로 마음을 돌리지 않더라고요. 사실 여자가 있다고도 생각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들추지 않았던 것은 그나마 아이의 아빠로서 최대한 믿고 싶었고 이거마저 들추게 되면 저도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어차피 가진 재산도 없던 남편이라 위자료와 양육비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저에게 줘야 하는 양육비가 있었지만 솔직히 매달 들어오진 않았어요. 남편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돈으로 닥달하진 않았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을 하고 난 뒤에도 아이를 꼭 면접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냥 저 말고 아이한테만은 최선을 다하는 아빠로서 기억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저 역시 아빠 없이 자란 세월이 있던지라 저에게 맞지 않은 남편이었더라도 아이한테는 멋진 아빠로 기억되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에게만큼은 제발 결핍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것마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나 이혼해 주는 거 승호 때문이야. 그러니까 면접일 날 승호 꼭 만나야 하고 승호한테 절대 아픔 주지 마. 우리가 헤어졌더라도 당신이 승호 아빠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나 말고 승호한테 아픔 주는 날은 나 정말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그래서 이혼하는 거니까. 알겠다니까. 하여튼 이혼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볼 일 없이 살자고. 승우한텐 내가 알아듣게 잘 얘기할 테니까. 면접 꼭 지켜. 승우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당신 여자 있는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정말 승우 하나 보고 들추지 않은 거야. 아이 아빠로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승우한텐 좋은 아빠로 남으란 말이야. 알겠어? 정말 가만 안 둬. 참나. 애한테 내가 좋은 아빠가 되겠냐? 너도 참 생각이란 걸 해라. 어쨌든 알겠으니까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연락 말고. 다시 한번 말해. 우리 아들 가슴 아프게 하는 꼴 나 절대 못 봐. 애한테 얘기 잘할 테니까 꼬박꼬박 면접 때 만나. 알겠어? 그렇게 남남이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최소한의 면접일조차 지키지 않았고 그 길로 연락이 끊겼죠. 전 아들이 최대한 상처받지 않게 얘기를 잘해주었지만 이미 초등학생인 아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아마 눈치가 빠삭했으니 알았을 거예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오는 거야? 엄마가 아빠 한 달에 한 번은 꼭 온다고 했잖아. 이제 안 오는 거야? 그때가 마지막이었어? 아니야. 아빠가 요새 바쁘시대. 그리고 우리 승우는 엄마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했잖아. 혹시 아빠가 많이 보고 싶어? 아니, 난 아빠 필요 없어. 어차피 나랑 놀아주지도 않는데 뭐. 엄마만 있으면 돼. 그냥 온다는데 안 오니까 물어보는 거야. 아들에게만큼은 좋은 아빠의 모습으로 끝까지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고 싶었는데 남편은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가장 마음이 아팠죠.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밤새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연락해봐도 시어머니조차 손자를 보려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전 그렇게 그냥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징징거릴 시간에 제 일을 해나가야 했으니까요. 이악 물고 일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만은 한부모 가정이라고 손가락받지 않게끔 하면서 정말 멋진 남자로 키워내고 싶었죠. 그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 부동산을 시작했어요. 내가 좋았던 것인지 부동산을 열자마자 잘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것저것 공부도 하다 보니 경매에도 관심이 생겨 경매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잘 되기 시작했어요. 아들한테 멋진 엄마이고 싶어서 한 일들이 어쩌다 보니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죠. 다행히 아들도 참 착하게 자라주었어요. 사장님, 이번에도 계약들이 몇 건 있어서 좋네요. 사장님 특유의 사업 수완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에이, 아니야. 실장님이 옆에서 잘 도와줘서 그렇죠. 나야말로 너무 고마워요. 내가 이번에 거하게 한턱 쏠게. 정말 존경해요, 사장님.
사장님처럼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어쩜 그렇게 짚는 것마다 금액이 척척 올라요? 신기해 하여튼. 그렇게 전 승승장구를 해나갔어요. 아이를 위해 달려온 결과가 저에게도 참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아이 또한 제가 이렇게 열심인 걸 알았는지 공부도 알아서 해내고 걱정 하나 시키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늘 많은 걸 해줘도 부모는 한없이 못해준 것만 생각나듯이 그래도 아이에게 아빠의 부재를 주었던 것이 늘 마음 한편이 안 좋았어요. 항상 죄책감이 따랐거든요. 엄마, 나 오늘도 전교 1등 했어. 이제 수능만 잘 보면 대학은 문제 없겠어. 그러니까 엄마도 걱정 한시름 나. 아이고, 진짜? 엄마야 그러면 소원이 없지. 공부도 공부지만 그냥 너 행복한 거 그거 하나면 돼. 어쩜 이리 잘 자랐니? 엄마가 나 잘 키워줬으니까 잘 자랐지. 내가 엄마 판박이잖아. 안 그래? 더 열심히 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걱정 마. 그리고 거의 남편을 잊고 살았어요. 아들과 단둘이 살게 되니 미안한 것도 많았지만 아들은 단 한 번도 엇나가지 않았죠. 오히려 철이 일찍 든 것 같아서 더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생일이 되었어요. 수능도 끝났고 대학에 입학하기도 했고 생일도 되었으니 맛있는 것을 사주려고 아들과 함께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북경 오리집에 식사를 하러 갔었어요. 그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그 말이 딱이더라고요. 어쩜 저리 뻔뻔하던지 그 북경 오리집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을 마주하고 한 여자와 결혼기념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결혼기념일 축하해. 아휴, 벌써 12주년이다. 그치? 앞으로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잘 지내보자. 고마워. 12년 동안 내 옆에 딱 붙어 있어줘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내가 정말 잘할게. 자기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지. 안 그래? 자기 없었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위치야. 고마워 정말. 저 자식 내팽개치고 이혼 도장 내밀더니 전 남편은 후처와 함께 12주년 결혼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던 사람이었는데 설마 이 모습을 보고 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싶어 얼른 발길을 돌리려는데 아들이 희미하게 아빠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12년 동안 보지 않았던 모습이지만 아들은 기억하고 있었죠. 저 인간이 아빠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아니, 아빠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여기를... 그리고 이 아줌마는 누구고? 그럼 그동안 우리 근처에 있었다는 거네요? 아니, 네가 어떻게... 너 승원이? 아니, 당신이 여길... 일단 좀 나중에 나가서 얘기하자.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거든. 사색이 되어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던 아들. 그리고 전 남편은 저희를 보더니 민망하고 못 볼 꼴을 본 것처럼 서둘러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후처대는 양반이 입을 열었죠. 그 말도 놀라웠습니다. 알고 보니 여태껏 초혼 행세를 했더라고요. 후처는 눈치가 빨랐는지 저희의 모습을 보더니 남편을 째려보며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참 어이없어 보였죠. 아빠라니? 아니, 자기 재혼이야?
초혼 아니었어? 그래서 동사무소 못 가게 한 거였어? 아니, 자기 말 좀 해봐. 아니, 그게 내가 집에서 설명할게. 얼마 안 살았어. 거의 초혼이나 다름없어. 그리고 네가 내 진정한 사랑이야. 그래도 이건 말이 다르지. 초혼이라며. 그리고 이 아들은 뭐야? 이렇게 장성한 아들이 있는 게 말이나 되냐고. 어머, 몰랐나 봐요? 케이크에 꽂힌 숫자 보니 12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남편이 초혼인지 재혼인지도 몰랐다니 우습네요. 딱 이혼한 지 12년 됐어요. 아니 12년 전 저에게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들은 8살이었고요. 그 이유가 여기 있었네. 이 여자 때문에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이혼을 하자고 한 거구나? 빨리 결혼해야 해서? 그럼 잘 좀 속이지 그랬니? 허술하게 아직도 여기 근처에 머무르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래 놓고 양육비도 안 주고 여태까지 잠수를 탔어? 참나. 양육비요? 아니, 자기 말 좀 해봐. 지금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데, 당신 입으로 말해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난 애가 있는 줄도 몰랐어. 아주 잠깐 스쳐간 여자라니까. 난 자기밖에 없어. 뭐라고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 앞에 두고 당신이 지금 짓거린 소리가 뭐냐고? 비겁한 인간. 이런 인간이 아빠라니. 아들의 처음 보는 화가 난 모습. 아들은 오히려 저를 신경 쓰기 시작했죠. 혹여나 제가 상처받을까 해서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화가 나더라고요. 애가 있는지도 몰랐다니. 전 그동안에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샘솟았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죠. 아들도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엄마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전 바로 남편에게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죠. 보아하니 때깔이 참 좋더라고요. 이혼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외도 때문에 이혼한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 피해 소송과 함께 상간녀 소송도 함께 걸었죠. 하지만 상간녀는 절대 결혼한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만큼 사실을 입증하기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자 남편의 후처가 정말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저와 결혼이 유지되고 있던 시절 본인들이 만나온 사진들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더라고요. 전 남편의 아내도 배신을 당한 거라 정말 화를 참지 못하더라고요. 여기 그동안 만나왔던 사진들이에요. 저 역시 유부남인 걸 몰랐고 12년 동안 제 인생이 기만당했다고 생각해요. 혹시 소송할 때 필요하시면 제가 입증도 해드릴게요. 저 역시 이혼 소송할 거고 저 만나서 사업도 시작해서 재산도 꽤 있어요. 고맙네요.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전 괜찮은데 아들이 받을 충격에 비하면 용서가 되진 않아요. 아들 앞에서 끝까지 아들 있는 줄 몰랐다고 잡아대는 남자를 봐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오해한 건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쪽도 황당하셨을 텐데. 전 참고로 유부남이었으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기가 막혀 정말. 같은 여자로서 저 여자도 안쓰럽더라고요. 총각 행세에 속아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맡겼으니까요. 그렇게 저희의 각각 소송이 진행되었어요. 다행히 법원은 저의 편을 들어주었죠.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밀린 양육비와 함께 위자료를 주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야겠다는 마음뿐이 없었죠. 남편이 법정에서 저에게 이러더군요. 어차피 이제 잘 사는 것 같은데 꼭 이래야겠냐? 남의 가정까지 파탄 내면서 너만 안 나타났어도 우리 잘 살았어, 알아? 어차피 애도 아빠 정 모르고 자랐으면 나 찾을 나이는 지났잖아. 유난을 떨어댄다 진짜.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때 보니까 애도 싹수 없이 버릇없게 키웠더니만. 오랜만에 아비를 봤으면 납작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참나. 뭐? 말이라고 막 하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네가 과연 잘 살 수 있는지. 건선징악이란 말이 왜 있는데? 두고 봐. 전 그렇게 법원을 빠져나왔죠. 후처에게 듣기론 후처도 이혼 소송을 했고 위자료를 받아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않겠다고 했죠. 잘 살고 있는 가정을 깨트렸나 싶다가도 저 여자도 피해자니 당연히 알아야겠다고는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지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후처는 더 위자료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도 분하다고 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도 잃었지만 한 가지 더 잃은 것이 있었죠. 알고 보니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알게 된 사장님과의 회사에 거래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 식자재 회사 같은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세상이 좁던지 저의 소송으로 인해 이 사장님은 저의 이야기를 모두 알게 되셨고 소송하는 상대가 본인 회사의 식료품을 대고 있는 사람이란 것도 알게 되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었어? 아, 세상 좁다. 여기 나 때문에 먹고 살잖아. 근데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지낼 수가 있지? 어머, 그래요? 그러게요. 세상 진짜 좁네요. 어떻게 또 그렇게 연이 닿을 줄이야.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재산을 좀 모아놨다고 그때 후처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업으로 잘 되었나 봐요. 건선징악이어야 하는데. 참 그럼에도 잘 살고 있으니.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본 사이야? 기다려. 내가 아주 통쾌하게 해줄게. 내 여동생 같은 사람인데. 기다려.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사장님은 남편과의 거래를 끊어버렸어요. 한순간에 큰 거래업체를 잃은 남편네 회사는 기울게 될 수밖에 없었죠. 정말 이거야말로 건선징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자 전 남편은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부동산 하는구나. 김 사장님한텐 얘기 들었는데 미안했다. 김 사장님한테 잘 좀 얘기해주면 안 될까? 어? 이제 와서? 너 살자고 다 내팽개치고 갈 땐 언제고? 왜? 사업이 망하니까 정신이 좀 드나 봐. 너한텐 가족은 안중에도 없지? 지금이나 그때나. 아니, 그렇게 못해. 너도 벌 받아야지. 우리 아들 평생 아빠 없이 크게 한 죄, 다른 여자 기만한 죄, 나 배신한 죄, 그거에 비하면 이건 껌 아니야? 한번 또 혼자 일어나봐. 너 그거 잘하잖아. 그때도 개털이었는데 이 정도로 회사 키운 거니까 다시 잘하겠지, 안 그래? 다신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벌 받을 만큼 받고 반성하며 살아. 이 구질구질한 인간아. 사업 자금도 지금 안 사람이 다 대준 거야.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랬겠냐? 그땐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내 사업은 하고 싶은데 돈은 없지. 현실은 매일 똑같지. 그래서 그랬던 거야. 성공하고 싶은 야망 몰라서 그래? 하여튼 제발, 그래도 법은 지키며 살았어야지. 이 양심 없는 놈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그게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해. 찾아오지 마. 남편은 울부짖었죠. 이제서야 모든 것이 후회가 되는 듯 했어요. 우연히 북경오리집에서 만난 남편에게 12년 만에 복수를 하게 되었죠. 아들은 그때 이후로 아빠 얘기는 꺼내지 않지만 이젠 아빠라는 단어만 들어도 치를 떨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의 눈으로 최악인 모습까지 봤으니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도 않겠죠. 그리고 아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잘 키웠던지. 엄마, 고마워. 그동안 나 키워줘서. 이제 성인이 되니까 내가 엄마 보살펴 줄게. 그동안 혼자 몸으로 진짜 힘들었지? 어이구, 우리 아들 다 컸네. 철도 들고.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엄마한텐 너뿐이야. 그거면 돼. 이제 여한이 없어. 힘들고 거친 인생이었지만 아들 하나를 보고 달려올 수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정말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철없던 나이에 제 고집대로 시작한 결혼이 이제서야 끝난 기분도 들었고요. 그래도 후회하진 않아요. 덕분에 세상도 배우고 이렇게 귀한 아들도 얻었으니까요. 성공과 실패로 인생을 나눌 순 없겠지만 아들 하나로 인해 제 인생은 성공한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지금처럼 좋은 생각만 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긍정의 힘 놓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이 글을 읽은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돌아가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